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라 더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볼만한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2부에는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 다소 따분하게만 느껴졌던 수학과 철학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한 주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 수도권 뉴스 분석. 네,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교육부는 그동안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재원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져왔었는데요. 예. 네. 시도교육청의 그 누리과정 등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떠넘기기 위한 그 졸속꼼수 아니냐는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가 최근 작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방안에 따르면 이 교육부는 교육감이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도 교부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행 교부금법에 따르면 교부금은 그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행정기관에만 이 교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 규정을 고쳐서 어린이집에도 보육과정에도 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시도교육청에서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가 이 같은 법 개정 추진 방안을 시사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예. 이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그 전국적인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예. 중앙정부나 혹은 그 지자체가 부담해야 맞다. 이런 입장이어서 당연히 반발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새 학기를 앞두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줄줄이 해고되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은 공공기관의 그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초중고교에서 이 학교 비정규직 1,600여 명이 줄줄이 좀 해고 당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요. 예. 이 또한 그 부상모육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내 비정규직 1,600명을 해고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예. 기간제 교사 1,289명에 대해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고 다문화 학생 수업을 보조해왔던 다문화 언어 강사 129명에게도 역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예. 또 그 2월 말까지 도내 그 220개 혁신학교의 그 업무 보조원들에게도 역시 계약 만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이제 진보적인 교육감인데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죠. 네, 이럴 때 진보라는 이 평판을 받을수록 더욱더 큰 비난에 휩싸이기 마련인데요. 예. 이 경기도 교육청은 일단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그러면서도 이 당혹감을 좀 토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교육재정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3호세 누리과정 사업비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예.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하죠.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 서울시가 빈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서요? 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이나 그 대학생 혹은 여성들에게 그 시세의 그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7,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위탁하고 이 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주택당 50% 최대 네. 그 2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나머지 사업비는 뭐 사회투자기금에서 연이자 2%의 5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인데요. 네,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빈집들이 꽤 있는 모양이죠? 네, 빈집들은 많은데 이제 예. 서울시가 이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이 물량이 문제일 텐데요. 예. 서울시는 일단 올해 35개 동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까지 총 185동 1인 가구 기준으로 925가구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그 70% 이하인 가구 가운데 모집 공고일 기준 당연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될 터이고요. 예. 이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이제 소유주택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빈집을 좀 제공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최근 그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에 신사옥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면서 국내에서 가장 높게 짓겠다는 계획안을 냈다고요? 네, 또 하나의 그 마찰루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예. 현대차 지난달 30일 한전부지 개발 구상 및 사전 협상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 신사옥은 그 지상 115층 571m 높이 규모인데요. 예. 이 계획대로 그 짓게 된다면 현대차 신사옥은 그 내년 완공 예정인 송파구의 그 잠실 제2 롯데월드 123층에 555m 규모이거든요. 예. 이것보다 그 층수로는 8층이 낮지만 높이로는 16m가 더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높은 건축물로 일단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예. 서울시는 그 현대차와 그 개발 이익에 따른 기부 체납 혹은 공공기여 등의 문제와 함께 세부 개발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전 협상을 이제 벌이게 되죠. 예. 서울 지하철 7호선 관련 소식인데 지금 7호선이 부평구청역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성남동까지 연장해서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이 예상보다 조금 한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요. 네, 인천 시민들 상당히 좀 기대를 했을 터인데요. 실망도 예.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총 연장 4.165km, 정거장 2개가 그 건설될 예정인데요. 예. 인천시는 그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하면서 개통 시점을 2018년이라고 이제 밝힌 바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최근 그 시의회 그 업무 보고에서 성남 연장선 개통을 2020년 10월로 미룰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예. 밝혔습니다. 이렇게 2년 정도 늦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인천시는 이 중앙부처 협의와 승인 등에 필요한 시간이 좀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네.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긴 한데 예. 어떻든 발주 방식이 좀 변경이 되고 관련법 개정 등으로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를 특별도로 승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는 특별도로 해주고 수원은 특별시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예. 경기도 수원시는 그 광역 행정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조직이나 사무 재정 등에서 광역시급 지위를 보장받는 특례시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수원시 인구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0만 명을 이제 넘어선 상태입니다. 예. 수원시는 그 행정 수요는 급증한 반면에 이에 대응하는 조직이나 재정 이 한계에 그 봉착해 있는 만큼 이 특례시 입법화를 통해서 행정 수요와 재정 확대 요구에 부응하겠다 이런 예. 구상인데요. 이 수원시 의회도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수원시의 이 같은 입장을 적극 지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예. 최근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그 보육교사 어린이 폭행 사건,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됐다고요? 네,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폭행 파문을 일으킨 송도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으로 오늘 16일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예. 보육교사 폭행 사건이 드러난 지 한 달 만인데요. 이 어린이집은 그 원장이 잦은 이제 폐업 신청을 했지만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폐소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 인천시에서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이제 재개원하게 됐습니다. 예. 새로 재개원할 어린이집은 정원 38명으로 일단 예전에 그 원생들 전원 수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그 미래 세대에게 서울의 오늘과 또 어제를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350건의 미래유산이 선정이 됐다면서요? 네.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보물이 될 오늘의 자산 뭐 이런 건데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성우이용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관입니다. 예. 1927년부터 지금까지 3대가 가업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60을 넘긴 이발사가 지금도 숫돌에 면도날을 갈아서 손님을 이발해주고 연탄불로 데운 물에 찬물과 식초를 섞어서 머리를 감기고 있다고 하네요. 예.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이처럼 그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아니면서도 유무형의 근현대 유산으로 꼭 남겨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 서울시 그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지정한 게 모두 3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서울대 물리대 풍경을 대표하고 있는 동순동의 항림다방, 예. 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 대우서점, 군부정권 시절 대통령과 정부위원회 그 대피 공간으로 지어졌던 여의도와 서울대 그 지하 벙커 등등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미래 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 미래유산 350건이나 된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궁금한 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네, 서울시 미래유산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치면 예. 그 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찾아가시면 지금까지 선정된 미래유산 무엇이 지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미래유산을 이런 것들 미래유산을 하고 싶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이나 예.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흥미로운 소식인데 백령도에 처음으로 로또 판매점이 개설을 했다고요? 네. 지난 3일인데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로또 판매점이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복권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예. 백령도 1호 로또 판매점은 지난해 11월 신규 판매인 응모에서 무려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예.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복권 통합 수탁 사업자인 나눔로또는 백령도의 첫 로또 판매소를 연 데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 긴장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의미를 부여했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올해 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덜 들 것 같다고요? 네. 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그 지난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총 66개소의 설 성수품 차례상 구매 비용을 비교해서 조사해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예. 서울 수요가 많은 3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6, 7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사면 24만 3,352원, 대형 유통업체에서 사면은 32만 9천여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는 평균 26% 정도 이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좀 저렴하다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설은 이번 설 명절 전에 공급량이 충분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좀 많이 잡히고 있지 않은 조기 그리고 구제역 파동이 있는 쇠고기 같은 경우는 조금 예. 더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하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시간을 미루는 바람에 약속이 파토났어 와 같이 약속이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종 파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파토라는 표현 과연 올바른 쓰임일까요? 일이 잘못되어 흐지부지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화투 놀이에서 유래한 파투입니다.
따라서 앞의 문장은 친구가 시간을 미루는 바람에 약속이 파토났어 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표현하실 수 있겠죠?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영화관 가는 길.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그리고 추억의 영화 청취자 여러분께 꼽아드리는 시간이죠. 영화관 가는 길. 허동우 영화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개봉되는 신작 영화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세시봉이라는 예. 영화고요. 김현석 감독이 작품을 연출했고 김윤석, 김희 씨가 주연한 작품인데요. 네. 70년대, 60, 70년대 시절에 젊음의 거리, 무교동을 주름잡던 음악 감상실 세시봉. 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던 단 한 명의 뮤지션 그리고 잊지 못할 가슴 시린 첫사랑의 기억을 그린 영화입니다. 예. 50대 아마 후반에서부터 10대 분들은 그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조영남, 송창식, 윤영주, 이장희 당시 인기가 아주 높았던 가수들. 예, 청바지와 통기타. 예. 예. 그런 분들도 영화에 나오나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노래만 그냥 예. 나오는 모양이군요. 어떤 노래가 많이 나올까요? 딜라일라라고 예. 탐 존스 노래잖아요. 예. 그 조영남 씨가 데뷔곡. 네, 데뷔곡이요. 좀 데뷔곡. 그다음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 예.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제 네. 2막에 나온 아리아인데 그 당시 서울예고 성악을 전공했던 클래식 음악학도 송창 씨가 예. 세시봉 대학생의 밤무대에서 처음 선보인 노래입니다. 아시죠? 예. 남몰래 흐르는. 예. 그다음에 You Mean Everything to Me. 미국의 닐 세데카가 닐 불렀던. 제가 이 노래가 18번이거든요. 예. 그리고 담배 가게 아가씨, 나그네에게 모두들이 그 건너, 네. 웨딩 케이크. 하여튼 음악 저작권료만 한 1억 얼마를 넣었다고 제가 예. 인터뷰 속에 들은 것 같아요. 거의 2억 가까이 된 것 그렇군요.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번안곡이 많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오래된 곡은 저작권 안 내도 되는데 저작권 내는 곡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노래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김현석 감독이 보니까 세시봉을 통해서 세대를 뛰어넘는 첫사랑에 대해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첫사랑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왜 궁금했을까? 첫사랑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와 어떤 그 시대의 노래를 가지고 나그네에게 모두들이에 중점을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그러고요. 예. 각색 단계에서는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큰 뼈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노래 중에 보면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우리 허 감독께서도 영화 감독이시니까 영화가 캐스팅이 좀 적절하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감독하고 스태프들 알고 제가 느끼는 건요. 예. 그거보다 저는 정우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예. 정우의 어린 시절의 스토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이 영화가 특히 그래서 애착이 가요. 김희애 예. 씨는 또 저랑 작업한 것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예. 지금 당대 최고 스타들이 하는 연기자들의 한번 연기를 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강남 1970, 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도 그렇고 그 영화계에 옛날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영화 그러면 20대 때 데이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사랑의 미러를 나눴던 그 시대에서 네. 이제는 40대, 50대, 60대까지가 어떤 세대 간의 격차가 영화 속에서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네. 이 복고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젊은이들은 또 이 복고가 또 새로운 소재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시대에 한번
들어가 보면 세대 간의 격차도 좁히게 되고 예. 영화가 그러면서 참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90년대 미국 갔더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극장에 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네, 그 팔레스타인 영화입니다. 예. 오마르라고요. 그 팔레스타인 영화라니까 좀 특이할 걸로. 그죠. 팔레스타인 제빵사 오마르. 예. 여자친구 나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총알이 빗발치는 장벽을 수시로 넘어듭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스라엘 군부대를 습격하는 일에 가담하기로 한 오마르는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잡히게 되고요. 예. 이제 그를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이중 첩자가 됩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예.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중 첩자가 된 오마르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뉴스에서 뭐 중동 관련 뉴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 관련 내용을 다룬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련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워낙 이게 오래된 이라 뭐 아시겠지만 네. 민족적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요. 거기다 영토 분쟁까지 있고요. 사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은 수백 년간 자신들이 살아온 터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영국,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침입을 해왔었고 예. 이스라엘은 그 과거 아랍인들에게 강제로 쫓겨났다가 1000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이다. 네. 그러니까 영국과의 약조를 통해서 정당하게 얻어낸 자유고 자기 땅이다 하다 보니 이제 분쟁이 되는 예. 거죠. 이 오마르라는 영화가 세계 그 유수 영화제에서 초청도 됐고 아주 찬사를 받은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장르는 또 드라마, 스릴러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첩자 이야기다 보니 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예.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좀 드라마성도 강하고 예. 아마 스릴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감독이 아주 유명한데. 예. 그러니까 66회 칸 영화제를 비롯해가지고 카를로 비바리 토론토 부산국제영화제까지 그다음 86회 아카데미 외국 영화상 수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 익숙해진 우리 또 이렇게 뭐 코미디 익숙해진 영화보다는 그렇게 좀 명화도 가끔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예. 감독은 1961년생인데요. 예. 팔레스타인 나자렛 출생입니다. 예. 그래서 92년 그 단편 영화 페이퍼하우스를 각본 감독하면서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2005년 천국을 향하여 2008년 인권에 관한 이야기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예. 2013년 그리고 오마르 2011년 영화는 커리어거든요. 예.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한 번쯤은 이제는 뭐 거장이 된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예. 세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그 노엘의 선물입니다. 예. 아빠와 아들 가족이 봤으면 좋은 영화인데요. 예. 프랑스 파리에 사는 꼬마 앙투아는 하늘 나 있는 아빠를 보기 위해서 산타클로스 썰매가 절실히 필요하죠. 예. 설정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지만 이제 앙투안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고 돈과 보석만 찾으러 다니는 이 산타가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는 산타를 위장한 도둑이었던 거고요. 앙투안은 그를 진짜 산타라고 믿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빠를 보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한겨울 도둑의 마음까지 녹여버리는 러블리 앙투안과 예. 가짜 산타의 감동적인 우정이 시작되는 영화인데 평은 보니까 감동도 재미도 지지부진한 1%의 우정이다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어린 시절 상처받은 어른들을 위한 영화다. 예. 그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영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봐야 될 영화. 그러니까 가족이 봐야 될 영화 같아요. 예. 아빠와 어리니까 함께 보면 좋을 네. 그런 영화겠네요. 오늘도 우리 허 감독께서 추억의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제가 우연치 않게 한 주 전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제 영화가 쇼생크의 탈출이었어요. 예. 예, 정말 그 재밌는 영화거든요. 프랭크 다라폰트의 감독, 그다음에 예. 팀 로빈스, 모건 프리건이 출연했던 1994년 미국 작품인데요. 예. 쇼생크라는 감옥이죠. 그렇죠. 첫 장면에 보면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감옥에 이제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면 그 죄수들이 내기를 하죠. 어떤 네. 친구들이 누가 먼저 울을까. 그래서 담배 내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쇼생크는 아주 그 억압과 죄수의 등살 그다음에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견디기 힘든 곳이죠. 그렇죠. 예. 그곳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빠삐온이 있었다고 하면 쇼생크의 탈출이 있었겠죠. 예. 영화적으로
재미와 감동, 그다음에 그 희망을 주는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아무래도 좀 세대가 좀 시대가 좀 우울하고 좀 춥기도 하지만 이런 영화를 한번 보심으로 해서 희망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보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TV에서 우연히 그냥 케이블에서 예, 봤어요. 그러셨구나. 네, 제 딸내미도 재밌게 보더라고요. 예. 네, 아주 이야기가 반전반전에 굉장히 두뇌 게임을 하는 친구입니다. 예. 잘 나가는 은행 그 직원이 그렇죠. 아내를 살아했던 누명을 쓰고 예. 들어오면서 벌어진 이야기라 그 안에는 아주 사람 사는 예. 가장 밑바닥 사람 사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예. 감옥에 살 건 다 하고 나쁜 짓도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한정된 곳에서 어떻게 탈출했을까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재밌고요. 예. 팀 대단한 로빈스가 주인공 맞? 예, 예, 팀 로빈스가 주인공입니다. 뭐 모건 프리먼인가요? 네, 그 흑인, 흑인인데요. 네. 두 분이 아주 주연 조연으로 예, 나왔어요.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있죠. 예. 희망은 좋은 거다. 예. 어쩌면 제일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예. 그리고 좋은 곳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예. 여러분도 희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이를 떠나서 뭔가 그 아름답고 예. 재미있는 2015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동우 영화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수도권 투데이 일부 역사 마치고요. 앞서 그 허 감독께서 소개해 주신 영화 세시봉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가수 이장의 나 그대의 모두들 이리 잠깐 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수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잠시 후에 포스텍 박형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과
철학과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 철학과 관련한 심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네,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수학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철학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포항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랬죠. 네. 예. 지난번에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인공지능 개념의 창시자인 앨런 튜링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오늘도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지난 시간을 혹시 놓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앨런 튜링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영국 출신의 위대한 수학자인데요. 네. 그 컴퓨터라는 개념을 창안한 분이고, 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그 당시 난공불락으로 불리던 독일군의 그 애니그마 암호를 이제 깨는데 성공해서 2차 세계대전 전쟁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평가를 받죠. 예. 그 튜링 유명한 수학자야.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뇌 또 지능 문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수학보다 오히려 무슨 생물 또는 생명과학 이런 쪽과 연관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수학과도 좀 관련이 있나요? 네. 투링의 일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를 들으라고 하면은 아마 생명 현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의 사고를 흉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투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걸 예. 가지고 컴퓨터 개념을 창안했죠. 예. 그러니까 당시는 아직 컴퓨터라는 게 없던 시절인데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산을 해야 인간의 사고를 흉내낼 수 있다는 것까지 제시했죠. 예. 그러니까 아직 지극히 수학적인 업적입니다만 예. 그 근저에는 이제 인간의 뇌에 대한 관심이 깔려 있던 거죠. 그렇군요. 앞서 튜링이 그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암호였던 애니그마 암호를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애니그마 암호 어떤 암호였나요? 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긴 좀 힘듭니다만 예. 그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 방식을 이제 결합해서 그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난수표 예. 같은 것들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예. 뭐 당시에는 너무나 그 이전 방식과 달라서 예. 그 수학자들이 이걸 어떻게는 이제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 투링 전에는 다 실패했었습니다. 오직 튜링만이 네. 그 암호를 풀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암호가 인공지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투링이 이제 이 암호를 깨는 어떤 수학적 방식을 만든 뒤에 예. 그 어떤 그 사고의 과정을 수행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실제 이걸 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는 게임을 수행했던 건데요. 예. 그러니까 모방하는 게임, 즉 이미테이션 게임을 수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투링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를 만들고 그 테스트 그 게임을 수행할 수 있으면 그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자아를 가지진 않았지만 어떤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죠. 예. 지금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튜링도 참 대단하지만은 그 애니그마 암호는 또 그 만들어낸 독일 학자도 대단한 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단합니다. 예. 이걸 가지고 적어도 한 30년 이상을 수학자들이 그 당대 수학자들이 예. 그 뭐 골머리를 앓고 어떤 뭐 어떻게 접근할지 실마리도 못 가졌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 또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튜링이 그 사람의 뇌 문제에 아주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컸는데요. 근데 이제 뇌 문제만 관심 가졌던 건 아니고요. 예. 그 정말 생명 현상의 모든 영역에 아주 지적인 호기심을 가졌죠. 예. 그 투링 말년에는 이제 사실 동물 표피의 무늬에도 네. 관심을 기울여서 이론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동물 표피의 문이라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치타는 전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예. 얼룩말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코끼리처럼 아예 무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동물 표피의 무늬들이 다양한데 왜 이런 예. 차이가 생길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어떤 이걸 설명하는 어떤 수학적인 방정식, 미분 방식을 만들어서 이 동물 표피 무늬의 다양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모양이죠. 네, 이게 그
이전만 해도는 예. 뭐 상상하기 힘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방식을 좀 본다면 이제 정말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수학자의 상상력이라는 그 상상력을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걸 연결하는 게 상상력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산불이 났습니다. 예. 산에. 산불이 났는데 막 활활 타죠. 예.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예. 산불을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렇겠죠. 또 소방헬기가 와서 근데 소화제를 막 뿌려요. 그럼 이건 또 억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확산제와 억제제가 상호작용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예. 근데 산불이 지나한 다음에 산에 그을린 모양을 보면 산이 전체가 다 그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줄무늬처럼 이렇게 그을려 있는 걸 관찰되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렇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게 뭐냐면 이 확산제와 억제제가 상호작용하면서 밀리고 당기고를 하게 되면 그런 줄무늬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투링도 아마도 이 동물의 표피 무늬도 어떤 그런 상호작용, 밀고 당기는 어떤 작용이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이제 예. 상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자의 상상력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 표피에는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는데 예. 이 색소를 확장시키는 물체가 있고 화학물질이 있고 또 이걸 억제하는 물질이 있어서 이 두 개의 확산제와 억제제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그 상호작용을 밀고 당기는 걸 이 사람이 방정식을 표현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방정식을 이제 푸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방정식에 뭐 그 태아 시절의 태아의 크기라거나 뭐 예. 태아 시기의 기간 뭐 얼마 오랫동안 태아 시기를 갖는가 이런 거 이런 것들 요소를 거기다 추가로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 방정식의 그 해가 어떤 때는 전무늬가 딱 나오고 어떤 때는 줄무늬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정식으로 실제로 이 동물마다 다 적용을 해서 그 무늬들을 다 설명해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튜링 이전에는 이런 동물 표피 무늬의 다양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다른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예.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윈이 약 150년 전에 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자 생존이죠. 그렇죠. 결국은 가장 적절하게 환경에 대응하는 그 종이 살아남는 건데요. 예.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치타는 전무늬가 있어서 이제 몸을 숨겨주니까 뭐 아마도 전무늬가 발전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예. 얼룩말은 줄무늬가 있어서 오히려 더 잘 보이게 되는데요. 예.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숨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보여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확인하고 그래서 예. 더 모여서 다니니까 오히려 안전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무늬들이 어떤 그 생존의 필요와 연관을 해서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진화론은 좀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아마 그런 그 무늬를 가져야 되는 어떤 이제 생존의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생존의 필요를 위해서 그럼 전무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태아 시절에 이제 이거는 좀 약간은 미시적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튜링은 바로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해결한 건데요. 완전히 시각을 바꿔본다면 자, 티타는 태아 때 크기가 아주 어느 크기가 되는데 왜 그거보다 더 크지 않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방정식에서 태아 시절의 크기가 그 크기여야 전무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크기여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진화론의 각종 요소들을 이런 수학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태아의 크기가 또는 태아의 기간이 왜 몇 개월인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튜링 수학자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았고 그것들을 어떤 상상력이 정말 많았죠. 예. 그러니까 동물의 무늬를 보면서 그런 아까 산불의 그런 그 작용 상호작용, 예. 확산제와 억제제 상호작용을 연상하는 그런 놀라운 상상력을 가졌던 예. 사람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0299번. 박경주 교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수학 말고 다른 관심 갖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예. 여가 시간에 옛날 그런 아주 고전적인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감을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그런 역사에서 어떤 지적인 어떤 추구의 과정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롭고요. 예.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왜 그런 사고를 했을까라는 걸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문명이 나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 들여다보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예. 뭐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런 IT 제가 아주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얼리 어답터라서인데요. 이제 새로운 생각들 즉 상상력들을 직접 결과들을 들여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얼리 어답터면은 그 신제품도 빨리빨리 사는 분을.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술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 것들라도 빌려서라도 꼭 한번 써보고 이럽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그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얼리 어답터 한 분 계셨는데 네. 계산기 나올 때 그걸 사가지고 아, 한 1년 지나니까 후회하시더라고요. 네. 가격이 워낙 싸드시고. 그렇죠. 네. 4358번 질문 주셨어요. 자연현상에 수학 방정식이 숨어 있다는 게 신기해요. 혹시 다른 곳에도 수학 방정식이 숨어 있는 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어렸을 적에 눈 결정도 수학 공식으로 설명된다고 했었던 것 같았는데 네, 이런 그렇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결정이 우리가 대표적인 프랙탈 구조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프랙탈이라는 게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해안 같은 데를 보면 가도에 지도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해안선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확대해서 보면 또 비슷한 모양이 반복되고 눈송이도 그렇거든요. 확대해도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거 보고 프랙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심지어는 뇌 구조도 프랙탈 구조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제한된 공간에다가 왜 해안선이 프랙탈 구조인가? 왜냐하면 한 1km 사이에 실제 그 해안선의 길이를 측정해 보면 몇십 킬로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쳐도 그것들을 이 해안선이 잘 다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의 필요죠. 뇌도 이 작은 공간에다가 그 많은 넓이를 가진 걸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프랙탈 구조를 갖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생명의 특히 생명 현상에서 이런 그 수학적인 구조가 너무나 자주 관찰됩니다. 4021번. 수학하면 저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긴 한가요? 네, 그렇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기하학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 제곱이 되는구나 이런 걸 봤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과 4가 5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데 3, 4, 5가 이제 이게 확산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은 C 3승 이렇게 되는 숫자들도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이거의 연장으로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 질문을 푸는데 약 3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하게 돼서 우리가 타원 곡선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 오늘날 교통카드에 사용되는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어이구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시간이 1분도 안 남았습니다만 792번이 또 질문 주셨어요. 교수님 산수랑 수학이랑 다른 건가요? 네. 산수는 초등학교 때 배우고 수학을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말에서 좀 차이를 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산수는 영어로는 어리스메릭이라고 해서 수학 중에서 수학이라는 기하학도 있고 대수 숫자를 다루는 대수학도 있고 정수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숫자를 다루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술 에리스메릭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로는 산수는 수학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범위가 좁은 그런 내용이군요.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오늘도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교수님 미국 쪽으로 학회 가신다고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며칠 갑니다, 오늘. 아이고,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쉐리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때마다 해결해요. LG U+.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원영,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